그런데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됐든 대통령께서 주먹 휘두르면서 싸워라 하니까는 그렇죠. 한덕수 총리, 박민식 장관, 김용호 장관 개나 고동이나 지금 다 나서는 거예요. 막 아니 한덕수 총리가 그런 분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런 아니 분 막 아니죠. 목소리 높이더라고요. 야, 나는 세상이 공부 좀 하세요 그러던데요. 진짜 난 누가 누구한테 공부하라고 하는지. 진짜 네. 점잖고 그 공부는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버드 나왔다고 자랑하셨어요. 서울대학교 하버드 나온 아니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그분이 보십시오. 그분의 김대중 대통령 때 경제비서관하고 국무조정실장 하셨잖아요. 저랑 같이 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 하셨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 주미대사 했잖아요. 제가요. 그 다음에 또 윤석열 지금까지 한 대통령 때 말씀도 안 드렸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의 총리를 끝내고 한덕수 전 총리가 놀았어요. 그때 서울시장 선거가 내년에 있을 때예요. 네네.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덕수 총리를 만나서 내년에 서울시장을 출마하도록 해라. 저하고요 맨하탄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게 처음 나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처음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오. 합의를 했는데 느닷없이 주미대사로 가고. 주미대사로 가버리더라고요. 노무현 말 대통령- 한마디 없이.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도 안 왔어요. 그래서 아니 자기가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더라도 본심은 버리지 말아야지. 전라북도 출신인데 전라북도 출신임을 감췄어요. 오랫동안. 자, 일본이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하고는 미래를 함께하기로 한 파트너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막 친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엊그제 9월 1일이 아마 관동 대지진 100주년. 조선인 학살 100주년 추도식이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인하고 사회주의자로 찍힌 사람이 일본이 부축해서 만든 자경단에 의해서 6천여 명이 학살당했어요. 근데 뭘로 죽였냐? 도끼, 일본도, 죽창 이런 걸로 죽였어요. 자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이념 논쟁에 빠져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삼라만상은 다 얘기하면서 네. 불리한 것은 뒤로 숨어버리는데 그렇게 역사 인식이 뚜렷하다고 하면은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에게 네. 핵오염수 방해하지 마세요. 네. 이 말 한마디 못하고 저는 일본의 부총리인가? 바이든 대통령한테 어떻게 우리의 동해를 일본해로 바꿔 부르라고 미 정부가 결정하느냐? 네. 이 말씀 한마디도 못하는 미국의 부통령 노릇을 하고 있는데 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파, 음. 친미파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봐요. 그렇지만은 할 말은 해야죠. 그러니까. 관동 대지진 학살 사건 대통령이고 정부고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야 이건 진짜 너무한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노래가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에서 철거하는 그것도 일본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그렇게 봐요. 네네. 예. 그런데 말이죠.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에서부터 동해를 일본해라고 하고 일본은 분명히 교과서에도 독도를 타케시마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이 질문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한테.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공부 좀 하세요 하면서 자기 아내를 무슨 뭐 이미 내 아내인데 무슨 알리냐. 공부를 하실 분은 한덕수 총리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독도는 이미 우리 땅인데 뭐 그렇게 얘기해야 되냐.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하니까 얘기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네. 말을 한마디 못하는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실용보다 이념이 우선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연찬회에서. 연찬에 작년 연찬회에서는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념보다 민생이다. 생각은 자꾸 바뀌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예. 철학 빈곤자 아니에요? 철학이 없기 때문에 예. 일관되지 않는 겁니다. 아, 빈곤한 게 아니고 없다 이거죠. 없죠. 예. 자, 보십시오. 이념 전쟁을 하면서 이제 공산 전체주의라고 하면서 반공을 외치지 않습니까? 자유촌명에서 또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 6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 방문하셨죠. 하노이에서 호치민 묘소에 참배를 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두 분이 헌화를 했습니다. 호치민이 누굽니까? 공산당의 투치인데. 그럼요. 이건요. 예. 맨 처음에 네. 베트남의 국빈 방문을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고 네, 그때 제가 공보수석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학살 사건이 많아서 사과를 하겠다 했더니 루엉 당시 국가주석 네. 측에서 연락이 와서 자기들이 승전국이기 때문에 패전국 당신들의 사과가 필요 없다. 자, 미군을 상대로 승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의미에서 호치민 거기 묘소에 가서 헌화를 했어요. 저도 했는데 네네. 베트남 국민들이 엄청나게 줄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언제 우리나라 대통령도 저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내외분이 호치민 거기 가서 헌화한 것은 잘하신 거예요. 잘하셔요. 실용을 앞세요. 실용 외교죠. 그야말로. 이념을 떠나서 네네. 실용 외교. 국익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네. 국익이고 자기 국내 정치용으로 편가르기 할 때는 아니, 이념이고. 아니 불과 3개월 전이에요. 불과 3개월 전에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실장님도 마찬가지, 실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베트남 공산당 주석이었던 호치민 묘소에 가서 참배하고 헌화하는 것은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잘하셨다. 외교는 그것이 국가 국익을 위해서 이익이고 실용 외교를 하는 거다. 국가 이익이고 그러한 것이 실용적으로 우리 네. 국민들 다 박수 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외교를 할 때마다 가치 외교를 내세우면서 자유민주주의만 외치냐? 그러면서 국내에 와서 또 반공을 그렇게 외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변석계도 좋지만은 네. 상황에 따라서 지도자가 얘기를 하면은 국민이 역사가 네네. 혼란스러워요. 이 보세요. 이번에 아시안 네. 거기 가셔서 중국 총리 앞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그거 막아야 된다. 네. 왜 우리는 합니까? 네. 제가 수차 얘기했잖아요. 한미일 동맹, 한미일 군사훈련하면은 북중러 당연히 혈맹이 뭉친다. 뭐? 되고 네. 군사훈련한다. 왜 박지원의 얘기를 안 듣냐고요. 자 보십시오. 안 듣죠. 2% 부족한 반국가 세력이시잖아요. 북한의 우주 네네. ICBM 핵 미사일이 반드시 푸틴이 기술 제공을 할 것이다. 네.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됐을 때 지금 발사체 네네. 이게 지금 ICBM 위성 계속 이게 떨어지잖아요. 지금 세 번째 떨어졌잖아요. 네네. 이게만 되면은 된다.
또 하나 핵잠수함. 이건 세계적 재앙이에요. 또 하나 핵잠수함. 핵잠수함. 네, 그거 모든 게 기술- 되는 거예요. 네네. 아무튼 네. 그런데 보십시오. 쇼이구 음. 러시아 국방상이 북한에 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와서 북한 러시아 음. 군사훈련을 하자. 자, 우리도 폴란드 등 미국 등의 무기를 수출해서 우크라이나 공급되고 있잖아요. 네네. 직접적 공급은 아니에요. 북한도 러시아를 통해서 자기들이 공급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하고 북한은 못 해요? 왜 우리는 동맹이고 그들의 혈맹을 막아요? 저는 그래서 강대강은 안 된다. 안 된다. 외교적 파탄 내지 마라. 중국을 저렇게 건드려 가지고 우리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고 네네. 러시아를 잘못하면은 우리의 경제 시장도 놓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노태우 정권 때 우리가 소련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불곰 작전의 재래식 무기 기술을 지원받아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됐는데 좋아졌는데 항공 우주도 그렇죠. 그쪽으로 가면 큰일이다 네. 했는데 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네. 보십시오. 김정은이 러시아를 간다. 푸틴을 만나죠. 예, 푸틴 만난단 말이에요. 네. 이게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 정보 당국에서 김정은이 어떤 코스로 블라디보스톡 가서 푸틴을 만날 것이다. 미리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네네. 진짜 미국 정보기관이나 외교는 무서운 거예요. 제가 2000년 6.15 정상회담 후 8.15 때 김정일 위원장을 다시 만났어요. 네. 3시간 반 동안 와인을 놓고 김영순 비서 배석하에 둘이 3시간 반을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복기를 해보자면은 김정일이 절대 비행기를 안 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고소공포증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국방위원장, 고소공포증이 있느냐? 왜 러시아 가면서 중국 가면서 기차를 타고 가냐? 했더니 깜짝 놀래요.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영공에서 미 제국주의자가 감쪽같이 요격을 해버리면은 가루도 안 나는 놈다. 그러나 기차를 타고 가면은 육상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격을 하면은 그건 전쟁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격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공포증도 가지고 있고 그러구나 하는데 저는 김정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김정은이 자기 신변, 경호상의 문제를 가지고 미 정보 당국에서 저렇게 루트 가는 길과 여러 가지 강경을 다 경고를 하는 거죠, 일종의. 다 알죠. 네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의 방 러시아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정원이 러시아의 그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핵, 우주 관계는 전부 해킹해서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도 좀 말할 수 없죠. 제가 국정원장 했으니까.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념도 좋고 뭣도 좋은데 최소한 만약 북한이 2% 부족한 우주 ICBM 핵 미사일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아서 향상될 때 세계적 재앙이 재앙이죠, 되고 그건. 미국, 일본, 우리 한국 긴장해야 되죠. 완전히 네.
생명을 김정은에게 맡겨놓고 살게 된다. 네. 이것만은 막아라. 자,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외교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이요. 지금 북한이 꼭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혈맹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렇게 아니었잖아요. 예, 김정일도 네. 그렇고요. 네네. 김정은도 똑같아요.